소각장 설치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급여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반드시 소각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및 확충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내동면에 위치한 매립장 사업소 일원에 2023년부터 2029년 진주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주시 소각시설 강력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주와 사천은 환경부가 설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지역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른 부산 경남권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을 살펴보면 거제, 통영, 고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6개 중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부에서는 통영, 고성, 하동, 남해는 현재 강력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신규 강력화 사업 추진은 진주, 사천 권역에서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시설 강력화 설치 시 국고 보조율이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강력화 설치 유도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별, 시설별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를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 소각시설 설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울산의 경우 매립장 부지 54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였고 하남시에서는 유니온 파크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례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마게르 바케라는 소각시설은 친환경 운영 방식으로 폐기물을 소각해 생산된 열과 전력을 인근 지역에 제공하고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진주에서도 소각장을 강력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시설이 향후 진주의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진주시 예산 절감 효과 및 운영 극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각시설을 단독 설치하는 것보다 광역화로 설치한다면 설치 비용, 운영 비용 등의 진주시와 사천시가 공동 부담하면서 운영비 절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순환 경제를 통한 자원 순환형 도시 실현 요구에 대한 진주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LNG가 폭등하고 지금 현재 고유가와 기업에 대한 전기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험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발생한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로 올해 창원시에서는 소각장 폐열을 5업체에 증기 에너지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도 소각장 설치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재원 방안 마련과 다음에는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기업 유치에서는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향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예산 확보 측면과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진주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를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 내용과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진주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단독 추진 배경과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민원 해결 방안과 향후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통영, 고성, 하동, 남해 등의 사례를 통해 폐기물 소각시설 강력화 설치에 따른 국비 확보로 예산 절감, 행, 재정적 효율 극대화, 민원 공동 대응 등 주민 지원 확대 등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강력화 설치와 관련
전면 검토 촉구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도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국비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여 2026년에 설계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로 입지 선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3년에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 지역에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3월에 국비 신청을 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는 1,394억 원으로 후보지인 내동 매립장 주변 지역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 시 주민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영장, 골프 연습장, 스마트팜 등의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우선 발전 시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시설 내 전력으로 사용하고 잔여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폐열은 인근 주민 편익 시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제1 입지 후보지인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대부분 주민들은 광역화가 아닌 단독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시의 쓰레기를 가져와 우리 시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입지 선정에 대한 찬반과 별도로 광역화에 대한 찬반 여론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이 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 소각장은 어제 제가 사천 진주 통합 제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 통합 합의 후 광역 소각장 논의의 기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결국 이제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제 민원과 그리고 그 설치 시기 문제로 인해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게 기준은 변함이 없으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오경원 의원님께서 내동에 지금 시점에서 내동에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 2, 3 입지 중에서 어느 곳을 확정적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지은 바가 없습니다. 내동면에 이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주신 거에 4페이지 보시면 소각시설 계획부지라고 내동에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어제 이제 우리 사천 진주 행정 통합 제안에 있어가지고 6페이지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생활 폐기물 소각 설치의 강력한 문제도 선통합 후설치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행정통합은 언제 될 걸로 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넣으신 건가요? 자, 지금은 우리 진주시가 단독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광역화를 추진을 한다, 사천의 생활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진주시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려면은 행정 통합에 대한 합의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사천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통합 내용에 이 문제를 굳이 넣으셨어야 되나? 단독으로 하실 거라고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네. 왜 이걸 사천 통합에다가 연결을 하셔가지고 괜히 진주시가 더 그 행정 통합에 대한 큰 그림에 있어가지고 우리 본질을 흐리는 행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요. 예. 그거는 지금 단독 설치를 하겠다는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었나? 이 사업 자체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는 그럼 이대로 진행을 했을 때 단독으로 설치가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이 절차상 그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좀 남았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입지선정위원회 이후에 내년 1월에 예산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죠? 네, 그렇죠. 예, 예산 협의를 하고 나서 환경부에서는 25년 3월에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어요. 2024년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사전 예산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26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보면은 밑에 폐기물 처리 최적화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간 협의 문서 또는 최적화 협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래, 단독으로 뭐 오케이 가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 자원순환법이 2018년도에 개정됐고 2021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을 때 바로 진행하셨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인접시군이나 우리 전체의 한 40군데에서 환경부에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확장 최적화 권역으로 진주하고 사천을 묶어놨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자체 간의 협의 문서나 최적화 협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천에서는 단독으로 추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주에다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 진주에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강력화 안 되죠. 그래서 단독이라 해서 부동의로 보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은 지자체장이 자기 구역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단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우리 오경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적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광역화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닙니다. 강력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이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여부를 반드시 지자체가 거기에 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는 진주에 물어왔고요. 진주에서는 그걸 우리는 당연히 단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단독으로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천에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천에다가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시장이. 우리 진주시는 매립장 여유가 충분해요. 소각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동안에 준비를 안 했던 것은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여력이 몇십 년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들의 피해가 가면 더 안 되니까. 시의원 초선인 6개월도 안 된 시의원이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24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용역이 하나 나왔어요. 이 4월 달에 주민들 모아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도 항상 말씀 주시는 게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 의원들 이야기 충분히 고려하겠다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들은 가지도 않는 그런 세미나에서 본인은 참석을 하시면서 지금 그 지역에 쓰레기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소각장 설치 사업이 지역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진주시의원이면 다 갈 수 있는 거죠.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전 협의회 검토사항에서 시에서 서류를 넣을 때 사천에다가 동의 부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천에 부동의 해달라는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돼야 되는데 어저께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주 사천 통합 전제에 강력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천적삼중이 아닐까?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시행 질문을 드린 건데요. 차후 우리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본다면 자원은 많을수록 더 도움이 되지
많다고 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였고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진주시 차원의 치밀한 환경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강력 소각장은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향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예산 확보 측면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진주 강력 소각장 설치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실행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